윤여민 FP하고 정유주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SK이노베이션 등이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네. 특히 이제 1분기가 지나고 이제 2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벌써부터 좀 이제 뉴스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2분기 같은 경우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 같은 경우 21조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1조 6천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 좀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 추정치가 전년 대비해서 한 200% 이상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2분기에 정유 부분이 아무래도 좀 초강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배터리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합니다만 2분기에 어떤 이런 정유 부분의 강세로 좀 상세 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20만 원대 초반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업사이드가 상당히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가 볼 땐 지금 자리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정유주 얘기하면 저희가 SOE를 대장주로 먼저 많이들 네. 꼽거든요. 오늘 SOE 신고가 정도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SOE를 지금 잡는 것보다는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낫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 보게 되면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보고, 네. 좀 많이 좀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언제 좀 내려와도 좀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고가 가는 이제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보유자 영역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좀 이제 엉덩이가 무겁죠.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정유주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을 좀 더 후발주자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이나 ISC,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 모멘텀이 지속되지 못한 채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는 형태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반도체주들이 이렇게 힘을 못 받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윤여민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일단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좀 매물이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뉴스들은 상당히 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뉴스 헤드라인을 좀 많이 키웠고요.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글로벌 경영을 좀 시도를 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 동맹에 대한 어떤 부분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달리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확실히 좀 이제 모멘텀보다는 이제 수급에 대한 영향을 좀 받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런 뉴스보다는 현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제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좀 나오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기관이라든지 연기형 같은 경우는 밑에서 좀 어떻게 보면 쌓아가는 전략을 좀 피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금요일에 좀 CPI를 좀 기다리면서 좀 시장에 좀 흔들렸을 때, 오히려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영향을 받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기판 관련된, 앞서 좀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렸습니다.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너무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FCBGA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좀 안 좋은 좀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익 실현도 분명히 나온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제외하고, 특히 이제 이런 좀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어떻게 보면 올랐다라고 좀 생각이 들지는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좀 수급에 대한 단순한 좀 영향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오히려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러한 좀 변동성에도 좀 견디시는 홀딩 전략을 좀 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FP하고는 조선주 기자재 이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좋으니까 기자재 쪽 관심 많이 가지라고 윤여민 FP께서 주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오늘도 이제 조선주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LNG선 수주가 조만간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관련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일단 아직 그 카타르 관련된 얘기는 좀 상당히 많습니다만 카타르 수주는 아직은 없는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미 지금 올해 수주 목표치의 뭐 절반 이상은 이미 지금 채워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일단은 6월입니다만 뭐 5월 지금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는 걸 보게 된다고 하면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사무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계속해서 지금 빠르게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뭐 95척 이상을 좀 수주를 하면서 연간 수주 목표를 거의 뭐 65% 이상 좀 달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8% 정도 올해 수주 목표치를 좀 달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이제 조선기자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중에서 최근에 좀 유상증자가 좀 나오면서 좀 급락했던 뭐 HSD 엔진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 회사가 지금 유중이 거의 한 이제 1,000억 정도, 한 900억 정도가 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25% 정도의 지금 금액을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10% 정도의 제가 볼 때 급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하면 오히려 매수에 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지금 급락했던 부분을 거의 다 지금 만회를 하고 좀 빠르게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목적을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 한 900억 정도 중에서 대부분 지금 시설 투자, 여기에 또 지금 이제 친환경 연료 엔진 같은 이런 부분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나쁜 유상증자는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네네.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 급락했던 시점이 오히려 저점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들고 있고, 특히 뭐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좀 주요 고객으로 있고, 이 회사들이 이제 수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조선주보다는 좀 빠르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하면서 HSD 엔진 좀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FP하고는 크래프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크래프톤이 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게임주들이 지속해서 약세지 않습니까? 크래프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오늘 좀 크래프톤 관련돼서 좀 강력한 네. 매수 좀 리포트가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게임 섹터, 특히 이제 게임주들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신작과 관련돼서 좀 일정이 좀 구체하게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실제 신작이 좀 밀리거나 혹은 뭐 연기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확실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올해 말에 지금 출시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이제 일정이 좀 픽스가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작품에 대한 매출도 여전히 좀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신작이죠, 콘솔 게임이라고 하는 칼리스토 이제 프로토콜 관련돼서는 이제 출시 일자가 12월 2일로 지금 확정이 됐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네네. 12월에 지금 120만 정도 판매를 좀 가정을 한다고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일단 지금부터 어떤 그러한 좀 기대감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의 이제 모바일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4월에도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약간의 좀 5월에 좀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2분기 전체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는 모바일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승이 좀 예상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2분기 이후에 분명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뭐 지금 3분기, 4분기까지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 플러스 기존에 있는 네. 어떤 지금 모바일 매출에 대한 어떤 그런 성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VR 관련된 부분들, 또 메타버스도 어떻게 보면 게임과는 상당히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좀 뉴스들이 나오게 된다면 금방 좀 주가가 반응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면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게임 쪽에서 봤을 때는 탑 1, 2를 좀 보유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상징성 있게 오늘 좀 반등의 어떤 신호를 좀 주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크래프톤 관심 가져도 됩니까? 증권사에서는 어, 적극 매수라고 했는데 이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주가는 거의 지금 20만 원대 후반을 계속 지금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뭐 상승의 룸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바닥은 충분히 지금 다지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매력적인 구간에서 좀 반등할 수 있는 부분에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좀 약간의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걸 좀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뉴스플로어가 좀 나오는 시점에 좀 들어가시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FP가 가져오신 공략주는 뭐 연결이 되네요. 엔터군요. YG 엔터테인먼트 가져오셨는데 엔터주 이제 좀 다시 봐도 되겠습니까? SM 이야기도 저희가 좀 했는데 방금 전에. 예, 일단은 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은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과도 좀 연관이 되는 종목이 아닐까 좀 그렇죠. 생각을 하고 네. 있고 사실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SM 좀 미리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YG 엔터테인먼트도 하나의 좀 탑픽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은 다 모두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뭐 인센티브 지급이라든지 일회성 어떤 비용으로 인해서 대부분 좀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어떤 그러한 좀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좀 하반기에 좀 집중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YG 엔터테인먼트 하면 일단 빅뱅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주가의 모멘텀을 소멸했습니다만 3분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블랙핑크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완전체 컴백 앨범을 좀 출시를 하고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월드 투어 일정이 좀 잡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돼서 지금 3분기에 지금 컴백을 하는데 1년 반 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정규 앨범을 좀 출시할 예정이라고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앨범의 좀 초동 판매량이 지금 80에서 한 100만 잔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3분기 판매량도 한 200만 잔까지도 팔리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월드 투어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코로나19 이전에 34회 월드 투어를 했는데 이번에 한 50회까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IP 관련된 로열티 수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이와 관련돼서 블랙핑크 말고 이제 빅뱅 같은 경우는 또 유닛으로 또 솔로 아티스트로 다시 한번 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추가적인 좀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좀 워낙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포워드 PER 기준으로 해도 25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통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이 30배가 좀 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다고 보게 된다면 좀 밸류에이션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오히려 좀 매력적인 좀 구간에 좀 진입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